테이블에 모여 앉아 나누는 디자인 이야기, 디자인 테이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지용입니다. 오늘은 사람들의 취향을 탐구하다라는 타이틀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함께 해주실 디자이너분은 29cm의 김영준 디자이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준님 일단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무신사 소속으로 29cm에서 프로덕트 디자인 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영준님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구에 어떻게 조인하게 되셨고 이제 언제부터 일을 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직장이 코인원이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IC 시니어 디자이너로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팀에 팀장이 없었어요. 네. 팀 리더 없는 디자인 팀.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쉽지 않네요. 액팅 리더를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IC로서 나만 잘하면 되겠다. 약간 이런 기조로 저만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팀원들을 약간 매니징도 하고 피드백도 주고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다른 분들을 도와줌으로써 더 큰 임팩트를 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도 IC도 좋은데 매니저도 조금 해봐야겠다라는 이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29cm 팬이었어가지고 유저로서. 네, 유저로서. 네네. 네, 근데 이제 우연찮게 29cm에서 매니저를 뽑는다는 이제 공고가 올라온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지금 매니저 트랙도 관심이 있고 29cm도 좋아하는 서비스니까 한번 지원을 해볼까? 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지원을 한 거예요. 네. 실제로 그렇게 지원한 다음에 바로 입사를 하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운 좋게 제가 사실 매니저 그 타이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를 인터뷰 오셨던 분들이 너무 저를 좋게 봐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입사를 하게 돼서 바로 이제 매니저 트랙으로 가게 된 거죠. 예, 여쭤보고 싶은 게 29cm라고 하면 어쨌든 좋은 상품을 되게 매력적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리고 있는 커머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보고 있는 분들 아니면 듣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팀도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큰 축으로는 저희가 제품팀은 고객 인게이지먼트 팀하고 커머스 코어 팀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오, 약간 어려운 용어군요. 네. 고객 인게이지먼트와 네. 커머스 코어. 네. 네네. 네. 설명을 드리면은 뭐 사실 너무 쉬운 이제 얘기인데 회원가입부터 구매 전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사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할 때 어떤 모먼트들이 있잖아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을 하고 상품을 발견하고 브랜드를 발견하고 비교를 하고 구매를 하고 상세 페이지에서. 맞아요. 네. 네.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딥다이브해서 지켜보고 그 중에서 어떤 문제를 저희가 해결해야 될까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계속 개선시켜 나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객 고객 인게이지먼트. 팀이 그 구매 직전까지. 네, 맞아요. 구매 직전까지. 그러면 상품을 검색해서 다양하게 보고 구매하는 데까지는 그 팀에서 만든다. 네, 맞습니다. 그럼 커머스 코어는 커머스 코어는 구매 후부터입니다. 아. 네. 구매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길거든요. 네. 이제 장바구니에 넣고 결제를 하고 그다음 배송도 계속 지켜봐야 되고 물건도 받아야 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관장하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 밖에도 저희가 이제 인하우스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어드민이 또 있고 네. 그 다음에 파트너 사랑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파트너 사랑도 이제 어떤 니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돌보는 팀. 그게 커머스 코어. 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그런 구매 발생부터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네. 만든다고 봐야 되네요. 맞아요. 약간 그러면 그 고객에 대한 여정이 딱 두 개로 크게 갈라지는 꼴이군요. 맞습니다. 약간 앞단과 뒷단 이렇게 보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앞단과 뒷단. 이제 그런 이제 얘기 연장선에서 사실 우리가 보는 많은 이커머스들은 그 표면적인 숫자 아니면 그 매출 지표에 대한 것들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집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상품들의 캐릭터나 브랜드 메시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하고 있다고 느낀 적들이 꽤 있어요. 이구 내부에서도 우리가 이 커머스 산업을 계속하는 데 있어서 브랜드들의 매력들을 충실하게 발현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희 슬로건이자 저희가 타이틀로 쓰고 있는 게
감도 깊은 취향 셀렉트 샵이거든요. 감도 깊은 취향 셀렉트 샵. 네. 사실 이거가 저희 어떤 서비스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하나씩 단어를 좀 나눠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감도 깊다 라는 사실 좀 어려운, 그러니까 알긴 알겠는데 추상적일 수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사실 설명하자고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네. 멋스러운 뭔가 감각적인 것들을 유저한테 정서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뭔가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유저가 느끼면 사실 그게 감동이 깊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격이나 할인, 기능적인 부분들을 강조하면 감도 깊다라는 게 사실 와닿지는 않게 되거든요. 뭐 타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제일 싼 가격에 제일 좋은 기능의 제품을 팔아요.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도 하고 사람들도 많이 거기서 구매를 하지만은 그렇게 되면 치킨 게임이 되고 어떤 감각적인 특색 있는 뭔가 다른 거를 보고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팬을 만드는 플레이는 소위 아닌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제품 조직뿐만 아니라 세일즈, 마케팅, 전사 조직 자체가 감도 깊다는 거에 굉장히 같이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사업을 확장하기에 난이도를 높이는 일이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려고 하면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여기가 브랜드 중심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러려면. 왜냐하면은 저희는 이제 중개 서비스잖아요. 그쵸. 좋은 브랜드와 상품을 유저들한테 이제 딜리버리하는 서비스고 저희도 이제 만들고 있긴 하지만 PB 제품을 자체 상품을 만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좋은 브랜드의 가치, 철학 이런 것들이 잘 딜리버리 될수록 고객들이 이 브랜드 감도 깊다, 이 제품 감도 깊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애시당초 좋은 브랜드를 큐레이션해서 가져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보여줘야 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제품팀에서는 사실 좋은 브랜드를 데리고 오셨는데 이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잘 포장해서 전달해 드릴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서두에 띄워주신 그 이구의 어떤 슬로건이 감도 깊은 취향 셀렉트 샵이니까 그럼 또 취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향이라는 건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 대상이나 네. 어떤 경험에 대해서 선호하거나 뭐 좋아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취향이라고 보통 말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중적인 것들에 좀 더 민감했지 개개인의 취향을 그렇게 신경 쓰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개인의 개성이라든가 취향이라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가 사실 수혜를 보게 된 거죠. 그런 전반적인 네.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네. 더 많이 선택받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었겠네요. 맞아요. 다른 서비스는 너무 대중적인 것들을 많이 팔아. 하지만 29cm에 오면은 뭔가 다른데 뭔가 내 취향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게 사실 저희의 목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는 거는 개인화죠. 한 명 한 명에게 고객의 취향을 저희가 잘 분석을 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들을 잘 딜리버리 하자. 그 측면에서 사실 취향 셀렉트 샵이 저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계속 네. 머릿속에서 그게 울리고 있는 그게 거군요. 계속 저희 집중이 되어 있어요. 전사적으로. 이게 그럼 취향을 본다는 그 관점이 사실 접근할 수 있는 방향성이 저는 꽤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흔히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서 넷플릭스나 이런 서비스를 보면 처음에 네 취향이 뭔지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온보딩 튜토리얼 때 물어보거나 예를 들어서 그 수많은 썸네일을 추천해주기 위해서 네가 봤던 걸 한번 보게 한다거나 네가 좋아하는 작품을 고르게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도구적인 것들이 있을 텐데 이구도 뭔가 그 사람들의 취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제품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시도하는 것들이 많은가요? 거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장해서. 네. 예를 몇 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좋아요 시그널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좋아요 시그널. 네. 그래서 회원 가입할 때부터 어떻게든 이 브랜드 어때요? 라고 해서 브랜드를 좋아요하게 만들고 있고. 그 관계를 맺어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군요. 맞아요. 왜냐면은 사실
저희한테 고객에 대한 어떤 시그널 데이터가 없다고 하면은 고객이 원하는 걸 추천해 줄 확률이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시그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좋아요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구매나 이런 것들은 좋아요보다는 개수도 적고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어떤 그런 시그널을 모으기 위한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회원가입 때도 그렇게 하고 좋아요 한 브랜드가 아예 없거나 또는 적은 유저들한테는 좋아요 저희 탭에 들어오면은 브랜드 탭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거기에 들어오면은 썸네일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좋아할 만한 브랜드의 썸네일들. 어떻게든 계속 마주하게 네.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스크롤을 계속 내리면은 나 이런 스타일의 브랜드 좋아하는 것 같아. 또는 이 브랜드 여기 있었네? 라고 해서 그 브랜드 좋아요를 누르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좋아요 시그널을 모아서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추천을 해주는 거죠. 저 하나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뭔가 추천을 했을 때 사람 눈에 제일 걸리는 거는 이미지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컬리 초창기 때 그 상품들 이미지를 다 본인들 아일랜드에서 찍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그런 이미지에 대한 뭐 보정 작업이랄지 어떤 이미지 재가공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나요? 저희가 컨텐츠 관련된 이미지들은 저희가 다 만들기도 하고 가공도 하고 저희가 다 딜리버리도까지 다 합니다. 다 어떤 식으로든 다 관리를 한다고 봐야 되나요? 네. PDP에 있는 상품 설명 있잖아요. 상세 페이지에 있는 그 브랜드 상품 설명. 네. 그거는 이제 브랜드 측에서 올리시는 거고, 예. 그거를 제외한 모든 이미지는 다 저희 쪽에서 만들고 올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제 편견인 것 같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취향이나 감도 같은 키워드가 붙으면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어떤 책임감을 차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프로덕트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기여하기 위해 또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좋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매년 하고 있는 이구 위크라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작년 하반기 이구 위크 전까지는 사실 제품 조직이 기획전에 참여하진 않았었어요. 거의 관여를 안 했죠. 네. 근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바텀업으로 제품팀에서 먼저 이슈 레이징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뭔가를 더 해보면은 제품적으로 더 퀄리티 있고 더 나은 이구 위크가 될 것 같다. 라는 제안을 했고, 그게 이제 승인이 돼가지고 작년 2023년도 하반기 이굿 위크 처음으로 제품 조직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3가지 포인트로 조금 참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구매 계획입니다. 예전에 2022년도에 저희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했을 때 관심 있을 만한 브랜드의 알림을 신청하면 이제 그 브랜드가 그 이구 위크 기간 동안에 언제 할인을 하는지 알려주는 알림 서비스를 했었어요. 노티가 계속 오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좀 더 딥하게 들어가서 단순히 브랜드가 아니라 상품 단위를 먼저 보여주고 상품 하나하나를 알림 신청을 받아보자. 전체 브랜드에 대한 알림 신청이 아니고 개별 상품에 대한 노티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래서 티징 기간과 본편이 나와져 있는데, 티징 기간 때에는 이제 이구 위크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브랜드 참여하고 이런 것들 이벤트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상품들이 참여해요. 라고 계속 이제 노티를 드립니다. 이제 그 페이지가 열리면은 유저들이 들어와서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하고 이제 알림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약간 오프라인으로 치환하자면 그런 행사 기간 때 이런 브랜드들이 들어올 거고 이런 상품들이 들어올 거를 알려주고 실제로 왔을 때 누구보다 먼저 알게 해주는. 맞아요. 사실 그래서 브랜드보다 좀 더 강력한 거죠. 왜냐면은 상품에 알림 신청한다는 거는 브랜드보다 좀 더 내가 이걸 구매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도와줌으로써 저희가 많은 임팩트를 냈습니다. 다른 것들도 있었을까요? 네네. 이제 취향 공유. 네네. 저희가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마이 셀렉션이라는 이제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 마이 셀렉션 쉽게 설명드리면은 좋아요한 상품을 이제 그룹핑을 하고 그것들을 공유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29cm에 오시는 유저들은 보통 이제 취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이제 오시긴 하는데요. 이제는 네. 근데 사실은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뭔가 자랑할 만한 구자가 없었어요. 그냥 나만 좋아하고 나만 구매하는 거지 내 취향에 대해서 공유하고 같이 좀 즐길 수 있는 창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계기로 저희가 마이 셀렉션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구 위크에 참여하는 제품들을 좋아요를 만들어서 이제 그룹핑을 하고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마이 셀렉션이었어요. 아, 그러면 내가 뭐 좋아요를 눌러놨던 찜을 해놨던 그 상품들을 남한테 그 상품 리스트를 자랑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제가 상품 리스트를 만드는 순간 네. 자동으로 일단은 공유하는 홈 채널이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남들이 공유한 것들을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또 좋아요를 받아요. 그러면은 이제 1등부터 쭉 나래비가 되는 거죠. 약간 미드저니 같은 데서 이미지 생성하면 자동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듯이. 맞아요. 네.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카카오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희가 공유 기능을 만들어 가지고 예. 공유를 하는 거죠. 이 취향 공유는 사실은 그 바이럴이 주 목적이었어요. 그 목표는 회고했을 때 네. 거의 달성했다. 잘 달성했습니다. 네. 마지막은 또 뭐예요? 마지막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혜택이겠죠. 그래서 데일리 혜택. 데일리. 네, 그래서 두 가지 결이 있는데요. 럭키 쿠폰. 네네. 이제 그래서 많이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는 거죠. 20%도 나오고 15%도 나오고. 이런 약간 여러 가지 병렬적인 시도들이 2023년도에 본격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팀 전체, 프로덕트 팀뿐만이 아니고 이구 전체에서 생각할 때도 어느 정도 약간 성공적인 시도로 지금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뭐 항상 잘 되고 있던 이구 위크였지만은 그래도 데이터로서 잘 나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YOY 대비 전년도 하반기 이구 위크 대비 300%를 달성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뭐 제품 조직만 했냐라고 하면 사실 아니겠지만 많은 평가들이 제품 조직에서 참여하니까 뭔가 달랐다. 굉장히 좋은 사용성이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임팩트가 있었다라는 반응들이 있었고 데이터도 그렇게 나와 있었어가지고 충분히 제품 조직에서 참여했던 것들이 임팩트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모든 결과물 뒤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준님께서 그 프로덕트 디자인 팀의 리더로서 이렇게 팀이 뭔가 도전을 하고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그게 뭔지 좀 듣고 싶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한다. 이 키워드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29cm의 프로덕트 디자인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각자 도메인에 들어가서 각자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경주마처럼 네. 자기 도메인만 막 집중해 달리다 보면은 좀 고립감도 생기고 그리고 어떤 시선도 좀 좁아지기도 하고 네. 그래서 거기서 오는 좀 약간 디모티베이션도 좀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성장이 하기 어려운 환경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함께 만들고 함께 성장한다의 키워드는 성장이긴 하고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팅 문화를 조금 많이 고민을 했고요. 미팅 문화로서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해결이 되었어요. 오, 이건 좀 궁금하네요. 두 가지 미팅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위클리 미팅이고 하나는 먼슬리인데요. 꼭대기는 사실 다들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해야지 함께 만들고 성장한다는 거를 저희가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는데 먼저 위클리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는 그 위클리 미팅이 들어오기 전에 본인들이 일주일 동안 했던 업무들을 짧게 3줄 정도 작성해서 와요. 2개, 네, 2개, 맥스가 2개입니다. 2개를 작성을 해오고 거기에 이제 글만 있으면 사실 디자인을 못 보면은 사실은 안 되니까 맞아요. 그 대신 이제 저희가 디자인을 뭐 피그마나 이렇게 링크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미지를 첨부하도록 했어요. 아, 무조건 바로 볼 수 있게. 근데 바로 볼 수 있게 그냥 글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각자 이제 해와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인원수가 많지 않으니까 이제 적어 오면은 독서 모드가 되는 거죠. 아, 읽는 스크리닝 시간을 가지는군요. 스크리닝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독서를 20분, 30분 정도 합니다. 한 명당 이렇게 읽고 코멘트도 남기거든요.
노션 기능 보면 이렇게 그 글을 드래그 한 다음에 코멘트를 남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들, 아니면 또 내 의견 이런 것들을 남기려고 해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달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코멘트 중에서 답변을 해야 되거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있어요. 그것들 중점적으로 이제 한 분당 한 5분 정도 레벨로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죠. 이제 뭐 얘기를 해보는데 그게 막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길어지게 되면 그게 정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모든 디자이너 분들의 업무를 그래도 다 체험할 수 있고 다 볼 수 있고 내 의견 남겨서 그 디자이너 분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남긴 의견이 반영이 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고립돼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같이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어떤 그런 간접적인 경험들을 하면서 좀 고립한 거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그러면 혹시 위클리에선 그렇게 소화를 했다면 먼슬리는 네, 먼슬리는 먼슬리는 많이 다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슬리는 회고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위클리는 팩트 기반에 내가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네. 디자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먼슬리는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디자인을 했는데 디자인을 하면서 또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아니면 동료들과 같이 일하면서 이런 일을 겪었어. 내가 이거는 한번 이런 일을 겪었는데 한번 같이 공유하고 의견을 듣고 싶어. 네. 라든가 아니면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같이 좀 봐주고 해결해 줄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움을 청할 때도 있고 그래서 문제 해결 중심의 또는 디자인 중심의 또는 디자인 입장에서 업무를 할 때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저희가 앞에서 얘기 쭉 해오면서 어떤 팀 분들의 어떤 건강한 컨디션, 여러 가지 관점을 같이 쉐어하는 것까지 회고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렇다면 다시 이야기 본위로 돌아와서 2구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혹은 아니면 2구에서 현재 정의하고 있는 좋은 프로덕트 디자인의 기준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두 가지를 갖고 있고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좋은 디자인이라는 게 완벽한 디자인은 아닐 거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에 가까운 디자인을 하고 있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년 이제 iOS에 목숨 걸고 이제 계속 디자인을 계속 디벨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디자인은 끝이 없다는 게 일단 기본 전제이긴 하고요. 네. 이제 그랬을 때 첫 번째는 계속해서 진화하는 디자인. 이게 저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그 디자인을 했을 때에는 그게 사실 최선이긴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네, 그 당시에는.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다른 문제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것도 어느 순간에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고 뭔가 개선해야 될 상황들이 오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한 번 했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끝이 아니라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내가 했던 디자인, 우리가 했던 문제 해결이 잘 되고 있는지 해서 팔로우업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고 개선을 해낸다고 하면은 다시 개선해서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저는 좋은 디자인의 첫 번째 조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자인 팀에서도 각자 계속해서 도메인에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팔로우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PM, DA 분들하고 같이 했던 것들도 문제가 없는지 계속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계시고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하시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돌아보기를 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네. 두 번째는 뭘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표를 달성하는 디자인.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저희는 OKR 베이스고 그거를 달성한 디자인이 아니냐. 이건 진짜 그 목표 설정에 대한 얘기부터 이걸 계속 달성하기 위해서 팀이 달릴 수 있느냐까지도 연결이 되긴 하겠어요. 맞아요. 사실 디자인 심미적으로 뛰어나고 사용성 좋으면은 좋죠. 근데 사실은 디자인도 하나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서비스가 성장을 하고 성공하는 데 하나의 수단이지 이거를 그냥 디자인을 분리해서 디자인은 사용성이야. 디자인은 UX, UI야.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사실은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디자인도 하나의 수단으로서 그 회사의 목표, 회사의 성공을 같이 만들어준 하나의 도구로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걸 하는 팀이 정말 좋은 디자인을 하고 있는 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게 분야적인 성역은 없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다 어떤 수단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 나아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녹음을 한 지 꽤 시간이 돼서 영준님과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 꽤 많이 함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29cm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있어요라고 말한 게 사실 거의 처음이긴 해요. 그렇죠. 네, 네. 저한테는 좀 많이 부담이 되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대표가 아닌데 뭔가 첫 걸음을 잘 떼야지 제품 조직에 대한 어떤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이나 보시는 분들도 29cm에 대한 어떤 편견이라든가 잘못된 정보를 이제 네네. 가지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잘 말해보려고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 너무 잘 들었어서 또 들으시는 분들께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아까 딜리버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잘 그렇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대표에서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저보다는 저희 이제 디자인 팀원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시고 네. 제가 말했던 모든 것들 저희 팀원들이 다 만드시고 계시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변인으로서 나온 거지 이제 제가 하는 거는 많이 없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팀원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꼭 이 말은 네네.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좋네요. 오랫동안 같이 해주시고 정말 좋은 서비스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저 오늘 모시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구가 이제 뭐 회사 블로그에서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외부적으로 이런 어떤 이벤트나 자리에서 보이스를 들려주신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용기를 내주셔서 이야기해 주신 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마지막에 팀분들 언급 주신 것도 제 입장에서도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피소드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도 이구의 여러 가지 인상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